네, 원빌딩 중개법인의 이유정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빌딩 이유정 팀장입니다. 네, 궁금한 게 요즘에도 빌딩 네. 시장이 계속 핫한가요? 요즘에 핫해졌어요. 사실은 작년 11월, 12월은 죽었다라고 생각해도 무방할 정도로 좀 얼어붙어 있었는데 지금은 다시 좀 살아나는 분위기입니다. 실제로 거래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네, 실제로 거래가 좀 많아졌죠? 궁금한 게 네. 강남의 빌딩을 살려면 네. 일단은 나이도 좀 있으실 것 같고 손님들이 네. 그리고 빌딩 투자 경험도 꽤나 있으신 분들이 결국에는 강남 투자까지 오실 거라는 막연한 그런 생각이 좀 있거든요. 실제로는 어떤 손님들이 강남에 빌딩을 사러 오나요? 생각보다 굉장히 젊으세요. 그래요? 네, 그래서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도 물론 있으시지만 너무 젊으신 분들도 오시기 때문에 정말 케바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이어도 강남 투자하시는 분들은 요즘에 워낙에 오픈된 시장이다 보니까 강남 빌딩, 뭐 꼬마 빌딩 투자 같은 것들 많이 공부하고 오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빌딩이 갖고 싶은 거지 네, 강남 빌딩이 갖고 싶은 거는 아닐 수도 있는데 네네. 강남에서 가장 큰 중개법인에서 이제 근무하시는 팀장님 입장에서는 네네. 어떻게 추천을 하세요? 예를 들어서 한 몇십억짜리 100억 네. 이상의 빌딩을 네, 사고 싶다. 네, 장기 보유 목적이던 네, 단기 시세 차익이던 간에 네. 그러면 팀장님은 강남에 있는 빌딩을 추천해 주실 거잖아요. 그렇죠. 거래량이 많아야 내 물건도 거래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시세 차익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거래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세 차익을 보시고 싶으시면 당연히 거래량이 높은 강남을 보여드리겠죠. 강남이 거래량이 높나요? 많습니다. 네. 타 지역 예를 들어서 뭐 영등포나 마포 이런 곳에 비해서 같은 면적 대비 강남의 빌딩 거래량이 많다 이건가요? 네, 강남이 훨씬 많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새롭게 네. 알게 되신 구독자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네. 그 얘기 조금만 더 해주시겠어요? 수치적으로 봐도 같은 면적 대비 뭐 마포나 영등포보다는 강남이 두세 배 정도는 더 많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돈이 있으면 강남 빌딩을 사고 싶다 이건가요? 그렇죠. 그게 계속 지속될까도 사실은 의문이기도 하거든요. 왜냐면은 제2의 강남이다라고 하면은 네. 용산이잖아요. 용산. 맞나요? 제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국제 업무지구 100층짜리. 그러면은 용산에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빌딩을? 글쎄요, 저는 우선 뭐 압구정 그렇게 생각하면 압구정 현대도 네. 고층화해서 아파트 재건축이 이루어질 거라서 네네. 강남 입지가 용산으로 대체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대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이유가 혹시 어떻게? 일단은 용적률 1700%까지 주는 상업지역이라는 것은 네. 뭐 우리나라에서 보기도 힘들 뿐더러 네. 100층짜리 빌딩이 한강변에 여러 채 올라가고 네. 용산 공원도 있고 네. 그리고 다 한강이 보이는 건물들이잖아요. 네. 이런 것이 이루어진다면은 테헤란로를 능가하는 용산 업무지구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네. 지금 어쨌든 간에 강남이 제일 비싸고 네. 용산은 그래도 덤벼볼만 한가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용산 투자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대형 그런 빌딩들이 들어서면 보통 땅이 거의 대부분 같이 개발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개인 꼬마 빌딩 투자할 때에는 그게 그렇게 꼭 좋다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롯데타워. 네, 롯데타워가 아주 커다랗게 지어졌는데 이제 그 주변의 꼬마 빌딩은 어느 정도 그 상권이 롯데타워가 좀 흡수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투자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송파에 비하면 강남이 좋듯이 용산도 좀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뭐 앞으로를 다 예단할 수는 없지만 현재로선 강남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용산에 빌딩 투자하신 분들 저 네. 많이 알고 있는데 지금 앞으로 엄청 달릴 것 같은데 네, 팀장님의 그냥 네. 이제 개인적인 네. 생각이신 거죠. 네네. 네. 그런 차원에서라면은 압구정의 현대 아파트가 네. 초고층 한강변에 네. 개발이 되고 네. 집값은 지분 대비 집값을 계산하면 사실은 땅 사는 게 더 낫잖아요. 네네. 예, 그러면 로데오에 결국엔 사야 되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로데오 평당 가격이 얼마입니까? 압구정 로데오 거리. 메인 코너 뭐 2억 5천 정도면 팔립니다.
한 평에 2억 5천이면은 네. 곱하기 뭐 40평이라고 치면은 네. 100억이잖아요. 네. 너무 100억이라고 했는데 지금 아무렇지도 않게 답변하셔가지고 저 깜짝 놀랐거든요. 100억이면은 네. 꼬마 빌딩 정도 수준 되니까. 아 역시 원빌딩 스케일이 다르네요. 스케일이 달라. 제가 상담하는 분들은 네. 뭐 자본금 5천만 원, 1억, 뭐 2억 갭 투자, 왜 이렇게 전세가율이 낮아졌어요를 저한테 따지거든요. 네. 근데 100억 꼬마 빌딩. 네. 야, 역시 사람은 큰 물에서 놀아야 된다. 네. 꼬마 빌딩이 아니라 강남에 그냥 빌딩을 사시는 분들 네. 뭐 최소한 몇백억 하잖아요. 네. 이런 분들은 정말 최고의 대우를 받길 원하신단 말이죠. 네. 뭐 이렇게 막 모시러도 가고 물건도 엄청나게 많이 보여주고 뭐 식사를 해도 정말 최고의 대접을 받길 원하시고 뭐 그런 그냥 저만의 상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을 한 번에 한 명을 상담하는 게 아니라 네. 여러 명 상담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분들 또한 여러 중개법인을 다니시기도 할 거고 근데 전화 상담부터 잔금까지 아무리 못해도 몇 달은 걸리는데 네. 그런 분들을 여러 명을 동시에 진행하는 게 가능한가요? 가능하죠. 저희 회사에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중개법인 한 5군데는 동시다발적으로 다니세요. 그래서 동시에 물건들을 다 받으시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누가 제일 베스트 물건을 나한테 먼저 주느냐. 그리고 물건이 겹치는 경우도 있겠네요. 겹치는데 누가 빨리 주느냐. 아니면 싸게 주느냐? 누가 싸게 주느냐. 네, 네. 싸게 주느냐 빨리 주느냐. 그리고 네네. 두 번째는 이게 정말로 타당한지 그거에 대한 당위성을 누가 제일 많이 부여했는가. 타당하다는 것은 뭐 어떤 걸 말씀하시는 이 거예요?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 이 해야 투자가 하는 이유? 왜 좋은지 그 그러니까- 부분에 대한 내용을 그냥 이거 좋아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얼만큼 좋은지를 구체적으로 뒷받침해주는 그런 논리적으로? 자료를 준다든지 데이터로 숫자로? 네, 숫자로 음, 보통 아니면 데이터로 그렇게 자료로 뒷받침해주고 네네. 또 얼마만큼의 당위성을 부여하면서 설명을 하는지 이런 것들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 업체인가까지 많이 이유정 주십니다. 팀장님은 네. 신뢰할 수 있는 분이세요? 네, 저는 믿고 맡겨주시면 책임감 있게 하고 있습니다. 네. 왜 신뢰할 수 있죠? 좀 더 최대한 어필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그 매도를 맡으면 저한테 꼭 매수를 하시고요. 또 제가 매수를 맡으면 꼭 저한테 매도를 하십니다. 팔아달라고 하던 사달라고 하던 네. 손님의 편에서 일을 한다. 네. 이건가요? 네, 그쵸. 그럼 만약에 제가 압구정 로데오에 건물을 사달라고 하면 네. 제 편에서 일을 해주실 거예요? 당연하죠. 깎아주실 건가요?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최대한 네. 제가 희망하는 가격까지. 네, 일단 해보겠습니다. 네, 시세보다 80% 가격에 저는 사는 거 아니면 안 사거든요. 네. 됩니까? 해보시죠, 한번. 네. 네.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준비 안 됐어요. 준비 안 됐는데. 저는 되게 솔직한 편이에요, 뭐든지. 네네. 사실 많은 중개사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좀 잘 보이기 위해서 약간의 거짓말도 할 수 있는데 저는 좀 솔직하게 거짓말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허풍. 허풍? 약간의 허풍. 약간의 허풍이 있으신 분들도 있는데 네네. 저는 항상 솔직하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고객분들이 많이 신뢰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 시간이 지나고 나면 더 느끼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매도를 저한테 매물을 맡기셨는데 제가 이제 시장에 내놓았더니 너무 이제 비싸다라는 평을 많이 받은 거죠. 보통 중개사는 괜찮아요, 더 해볼게요 라고 하고 계속 그냥 두죠. 보통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대표님께서 저한테 껄끄러워할 걸 알면서도 이런 반응이 있다라는 걸 솔직하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핸드폰에 네, 그러니까 연락을 하는 중개사만 네, 200명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연락 안 하시는 분 다 합치면 뭐 네, 네. 끝도 없고. 네, 근데 이 200명 중에서 정말 내 편이다라고 생각하는 중개사님은 네. 솔직히 말씀드려서 3명. 3명. 3명입니다. 3명. 그리고 자주 만나고 식사도 하고 하는 분들도 내가 뭐를 산다거나 판다거나 하면은 갑자기 눈이 달라가 되거든요. 저는 그게 너무 싫어요. 너무 싫거든요. 근데 이유정 팀장님은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너무 솔직하시고 내 편인가 아닌가 지금 이러고 있는데 좀 더 얘기해 주세요. 확실하게.
저는 돈이 안 되는 것까지는 도와드리는 편이긴 해요. 제가 빌딩만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있었던 건데 이제 뭐 밤에 이제 저랑 계약한 고객이세요. 전화 왔는데 나 아파트 매매하려고 하는데 거기 부동산이 이렇게 계약서를 이렇게 썼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저는 같이 고민해주고 이거 이렇게 하자. 밤에 피곤한데. 피곤한데 사모님 이렇게 계약서를 쓰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니 좋을 것 같다. 그냥 정말 친구처럼 수다 떠는 것처럼 하죠. 근데 그 부동산 왜 그렇게 얘기해요? 사실 같은 부동산이 그렇게 얘기하기 좀 그런데 같이 화도 내주고 같이 화도 내주고 그거는 조금 아니지 않나? 일단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저랑 정말 관련 없거든요. 네네. 그게 일단 중개 대상물이 제가 취급하는 게 아니라서 구태여 뭐 그런 상담을 해드릴 필요가 없는데 그래도 뭐 언제든지 저한테 그런 걸 상담한다 고객들이. 네네. 네, 그런 걸로 그냥 저희 고객들이 그렇게 행동을 해주시니까 그러면은 이런 상담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예를 들어서 네. 아파트 투자를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아파트가 뭐 여러 채 있다고 한번 네. 쳐볼게요. 그런 네. 분이 내가 이 주택 투자한 거 그리고 뭐 조그만 상가 같은 거 이거를 싹 다 팔아서 네. 강남에 빌딩을 사는 것이 가능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맞는 건지 아니면 그냥 아파트나 작은 상가를 관리하면서 월세 받으면서 왜냐면은 아파트나 상가도 가격이 오르잖아요. 오르죠. 예. 강남 빌딩 vs 수도권 아파트 10채 플러스 김포에 상가 2개. 저는 뭐? 강남 빌딩. 왜요? 똘똘한 거 한 채로 가시죠. 아파트 여러 채 있으면 세금도 문제고 종부세 이슈가 있잖아요. 어쨌든. 네네. 그리고 네네. 또 매각하실 때 양도세도 너무 중과세도 있고 그리고 상가 같은 경우 환급이 좀 어렵다 보니까 만약에 정말 다 처분을 하실 수 있다고 하면 없으면 어쩔 수 없죠. 네. 내놓아도 안 팔리니까. 뭐 팔리는 시장에 오면 또 금방도 팔리거든요. 그래요. 근데 네. 제 고객은 벌써 3년째 못 파시고 계시거든요. 아마 입지도 그렇고 또 좋은 중개사님을 못 만나는 걸 수도 있고요. 그래요. 네네. 어쨌든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 그러시다라고 하면 아파트 똘똘한 거 한 채, 빌딩 한 채. 그 빌딩이 잘하면 또 다른 빌딩을 살 수가 있어요. 이유정 팀장님은 네. 빌딩을 가지고 계세요? 저는 지금 없고 가족분들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어디 사세요? 한남동 삽니다. 한남동 용산? 네. 정말로요? 현금 보유량 기준으로 했을 때 네. 최소한 얼마 정도는 있어야지 빌딩을 살 수 있나요? 최소한은 30% 정도. 있으셔야 매매가의 30%요? 네, 매매가의 30% 정도. 그러면은 마지노선을 조금 최소 인서울이라고 쳤을 때 인서울이다. 네. 인서울. 그러니까 최소. 동네를 모르는 곳은 빼고 뭐 동네 모르는 곳 빼고. 지역을 얘기했을 때 네. 거기 하는 알 정도라고 쳤을 때 현금 어느 정도가 최소한 있어야 될까요? 한 10억 정도. 10억 정도요? 네. 그러면 20억대 30억까지 빌딩을 네. 살 수 있다. 네. 뭐 담보력이 충분하시면 네네. 40억까지도 뭐 해보실 수는 있고요. 빌딩을 사고 관리하고 네. 나중에 시세 차익을 보고 매각하고까지 네. 팀장님이 다 도와주시는 거죠. 네. 네, 실제 빌딩 투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팀장님이 주기적으로 투자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저도 참석을 해서 인사드리고 하니까 고정 댓글에 강의 커리큘럼 보시고 강의 신청 많이 해주시고 현장에서 또 만나면은 또 반갑게 인사해 주실 거죠? 그럼요. 네. 어떤 강의를 해주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 우선은 꼬마 빌딩에 대한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시니까 많을 간단하게 겁니다. 네, 꼬마 빌딩이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부터 가르쳐 드릴 거고요. 그리고 꼬마 빌딩은 어느 정도 금액대로 지역마다 형성되어 있는지 지역별로 안내를 드릴 거고 그리고 또 금액별로 내가 필요한 최소 현금에 대한 그런 계획, 자금 계획 같은 것들도 알려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실제로 매매된 사례를 보면서 어떻게 시세 차익을 보셨는지 이런 사례들을 같이 다뤄볼 거고 그리고 내가 매입하면 어느 정도 오르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빌딩으로 돈 버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 이거네요. 맞습니다. 네, 강의하기 전에 저한테 먼저 네. 개인 네. 레슨 먼저 해주셔야 되는 거 아, 알죠?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원빌딩은 저도 본사 건물에 가봤고 여러 가지 빌딩 관련 중개법인 많이 또 아시는 분도 많이 있고 하는데 네. 이 정도의 업력, 이 정도의 물건 보유 개수, 이 정도의 신뢰도가 가는 토속 중개사님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정말 만나기가 힘듭니다. 업계 탑 3 맞나요? 넘버 원입니다. 넘버 원인가요? 네. 네, 정말 자신있게 넘버원이라고 말해도 될 정도의 네. 그런 신뢰가 있는 회사니까 정말로 빌딩 투자 관심 있으신 분은 강의 신청도 많이 해주시고 저는 잠깐 빠지고 팀장님 혼자서 네. 할 말 다 하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원빌딩 중개법인의 이유정 팀장입니다. 저희 원빌딩 중개법인은 강남 신사동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98년도부터 지금까지 26년 동안 한 자리에서 빌딩만 중개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는 오래되신 분들의 노하우와 14만 건 이상의 빌딩 데이터베이스도 있고 노하우가 집약된 회사입니다. 여러분들께 빌딩을 보여드리기 전에 나라면 이것을 살 것이냐, 우리 엄마가 또는 우리 아빠가, 우리 가족이 투자를 한다면 과연 이것을 투자를 할 것인지에 대한 마음으로 빌딩 중개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의 편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빌딩 투자의 길에 제가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